대전의 한 대학 교수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늘 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씨와 본관이 어떻게 되십니까?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게 아닌 조상의 뿌리까지 궁금해하는 교수, 바로 이분입니다. 아니, 본관 질문하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예. 요즘은 본관 물어보는 사람이 없죠. 왜? 우리말을 아예 못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잘 안 물어보는데 저분께서요. 예. 요새는 본관 뭔지 잘 모를걸요. 잘 모르죠. 뭐- 요즘 MZ 세대도 잘 몰라요. 뭐 어디오 씨, 뭐 청주한 씨, 나주호 씨 이렇게 이제 앞에 붙는 게 그게 본관이잖아요. 네, 예. 아니 근데 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님이면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동생이 한국 전쟁 중 전사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군요.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했던 게. 동생이 목숨 바친 나라.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1954년 한국 땅을 밟은 존 서머빌.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그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대학을 설립하고 직접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친 해만 26년. 오랜 세월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된 존 서머빌은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큰 애정을 가졌는데요. 한국인들의 뿌리를 찾아 족보를 연구. 와. 조선시대 울산 지역의 족보를 분석한 논문으로 1974년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분을 몰랐어? 나 울산 사람인데 저분은 울산 사람이 존 서머빌 모르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선 넘었어. 아 근데 또 오 기자는 이 선대부터 쭉 울산 사람은 아니니까 저분이 연구했던 그 족보에는 없을 수 아니 있죠. 울산에 한 1, 2년만 살아도 알아야죠. 아유 울산 지역은 동생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죠. 형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역사 발전에 기여했죠. 맞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네. 이 모든 게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했기에 가능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미국인. 생전 존 서머빌의 미국 자택 문패에 적힌 이름은 한자로 목사 서의필.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금수강산 대한민국. 그런데 이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 자, 지금은 대한민국 하면 이 화려한 강산의 푸르른 자연환경이 떠오르지만 약 70년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 일본의 자원수탈과 6.25 전쟁의 상흔으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황폐 그 자체였는데요. 아유. 그런데 그 허벌판 대한민국을 푸르게 만드는 데 앞장선 인물이 계십니다. 바로 1970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수목원, 충청남도 대안군 천리 B 수목원의 설립자, 한국으로 귀화하는 미국인 1호 민병갈 박사입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미국인 1호. 그런 분이 있었군요. 네. 귀화 미국인 1호 네. 1호입니다. 최초의 자, 사실 민병갈 박사님은 산림 전문가도 식물 관련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1945년 미 해군 장교로 처음 한국에 방문했던 민병갈 박사는 복무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한국의 풍광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국 땅에 뿌리 내리기로 결심. 1950년대 재입국하며 금융인으로 정착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한국의 푸른 자연은 다 어딜 갔단 말인가?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민병갈 박사는 6.25 전쟁 이후 민둥산만 남은 한국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고요. 우연히 휴가차 방문했던 태안의 땅을 매입하게 되며 나무에 대해 공부하고 심고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를 향한 시선이 호의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 외국인 말이야. 우리나라 고유 자생종을 해외로 반출시키려는 속셈 아니야 저거? 자, 파란 눈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숱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요. 민병갈 박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한 그루, 두 그루 나무를 심으며 가꾸기 시작한 수목원은 설립 30여 년 만에 국내 최다인 16,830여 분류군의 식물을 보유. 거기에 2000년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세계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을 받을 만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멋있다. 땅을 아예 사서 그냥 심어버리셨구나. 한국의 환경과 식물을 알리기 위한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공을 인정받아 2002년에는 금탑 산업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국제학회에 등록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국제학회에 등록을 하는 게 뭔지도 몰랐을 거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일본 그 학자들이 와서 등록해버리면 일본 계열로 식물이 분류돼 버려.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너무 많다고. 너무 저는. 많잖아요.
민병갈 박사는 살아생전 이런 말씀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아마 전생에 한국인이었을 거예요. 나만큼 한국의 문화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외모가 달라도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한 진정한 한국인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가면 6.25 전쟁에서 전사한 북한군 및 중공군의 유해를 안장한 적군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출신 군인 중 적군 묘지가 아니라 독립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전시 상황을 보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완전 적국이었잖아요. 그거는 배반을 했다는 건가? 그런가? 자,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외국인 묘소에 모셔져 있는 숨은 애국지사, 바로 6.25 참전용사 강혜림과 위서방입니다. 화교였던 두 사람은 중국 국민당 소속 군대인 북부군 출신으로 국공내전에서 공산당과 전투를 치르며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패배 후 평양으로 건너와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던 강혜림과 탄광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위서방은 6.25 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하자 한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1950년 11월 한국군에 자진 입대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계급과 군번은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특별수색대에 속해 적군의 동양수색과 포로신문 등의 임무를 맡으며 활약했습니다. 아하. 일단 유창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모국어일 텐데. 근데 진짜 이 사람도 좀 특이한 게 한국을 위해서 자기 고향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동족이랑 싸운 거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수호의 일념으로 그렇게 싸우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군번도 안 주고 계급도 안 줬다는 건 사실 엄청 차별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이후에 강혜림은 칠탄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도 백병전을 벌이다 적군의 총탄을 맞고 27세의 나이로 전사. 위서방은 녹번이 전투에서 박격포탄 파편을 맞는 중경상을 입었다가 회복 후 이 공로로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금성 화랑무공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후에 두 분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후대의 길이 계승하고자 2012년 현충원에 외국인 묘역을 조성, 나란히 모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공내전이라는 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나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 아이, 않습니까? 그럼요. 강혜림, 위서방 이외에도 6.25 전쟁에서 활약한 화교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죽어서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바쳐 싸워주신 모든 참전용사들과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6.25 전쟁 당시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던 북한과는 달리 우리 국군 전력은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북한은 전시체제에 맞춰 훈련소를 설치해 병력을 키워나갔지만 한국군은 총 한 발도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전장에 투입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51년 당시 국제 정세는 이제 휴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군의 지휘 체계를 확보하고 한국 군사력의 초석을 다져준 사람이 있었으니 나는 승리하기 위해 여기 왔어. 함께 싸우기 싫다면 집으로 보내주겠어.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6.25 전쟁의 영웅이자 한국군의 아버지 제임스 벤 플리트. 그는 부임 이후 곧바로 체계적인 훈련과 전력을 계획했습니다. 무려 30만 대군인 중공군의 5차 공세에 미 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력 집중 전술로 대응, 수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공군의 6차 공세에서 뼈아픈 패배를 해야 했지만 벤플리트는 마치 조국을 지키듯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한국군은 전투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지만 이를 개선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그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군 훈련기구 야전훈련사령부를 창설, 급하게 징집됐던 사람들을 2달여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환골탈퇴시켰고요. 덕분에 가칠봉 지구 전투부터 백마고지 전투, 백희고지 전투에서 승리,
또 벤플리트 장군은 1951년 육군 사관학교를 재창설, 한국인 간부 양성에도 힘을 쏟아 독자적인 군사 훈련이 가능하도록 탄탄한 체계를 가져갔습니다. 야, 2달 만에 저렇게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다니 진짜 대단하네요. 훈련 체계가 아예 없었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파견된 그냥 나라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저렇게 애정을 갖고 참 열심히 훈련시키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니까 한국 사람처럼. 네, 대단하네요. 그는 평생 한국을 사랑하고 지켜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한 외국인이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아프리카인들을 살리는 데 평생을 바쳤던 아프리카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신성하므로 모든 생명을 경외해야 한다. 그런데 1950년대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린 참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설대위 박사입니다. 설대위 박사요? 몰라요? 대위면 저건데? 뭐야? 다비? 데이빗. 데이빗? 네. 데이빗 스노우입니까? 아, 아, 설. 네, 그렇게 그럼 썼을 뭐 수 설득력이 있겠다. 없지는 않은데? 스노우 데이빗. 네. 한국 이름을 가졌으나 실은 미국인이었던 그의 원래 이름은 데이빗 존 실. 실이 설로 갔구나. 실이어서 비슷한 발음을 했네. 하지만 그는 설대위라는 한국 이름을 더 사랑하며 일생을 한국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설대위 박사는 미국 의과대학에서도 수석 졸업을 하는 등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 의사였는데요. 그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1954년은 6.25 전쟁 직후로 한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의료진과 병상, 의약품은 턱없이 부족한데 온갖 고상과 전염병, 또 암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때였습니다. 아이고. 갈 데가 없으니 뭐. 그러니까 얼마나 뭐 다치고 병들고 힘든 분들이 많았을까요? 상위 용사도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요. 때론 환자들이 치료비조차 낼 돈이 없어서 대신 삶은 감자를 이고 오거나 찐 옥수수를 내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상을 찌푸리거나 문전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소로 화답. 치료비에 상관없이 가난한 환자들까지 기꺼이 보살폈고요. 당시 병원 인근 한국인들은 저 병원 응급실은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대. 설대위 박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설대위 박사의 따스한 인수를 극찬. 병원 밖으로도 환자들이 줄줄이 줄을 섰습니다. 설대위 박사는 미국으로 떠나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환자들이 눈에 밟혔던 그는 정년 퇴임을 하는 그날까지 36년간 기꺼이 한국에 남아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암 환자 등록 사업을 시작했고요. 구강암 치료인 코만도 수술을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통받던 한국인들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사실 대학교 수석 졸업해서 본국에서 뭐 아유, 학업을 이어가시고 하면 개원을 하셨어도 그냥 뭐 편하게 사셨을 텐데. 탄탄대로죠, 뭐 네. 사실. 타국민의 타국의 타대륙의 뭐 존먼입니까 무슨 인연이 거기가? 있어. 덕분에 우리나라 의료도 한참 발전을 할 수 있었고요. 가난한 환자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씨가 돼주었던 대한 외국인 설대위 박사. 말년의 치매를 앓고 삶의 기억조차 희미해진 그는 2004년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늘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환자는 누가 돌봅니까?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자, 기자님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어려운 질문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영 사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를 거는 게 그 전 기자님이 영문과 출신이거든요. 네네. 이 정도는 당연히 알지 않을까요? 왜냐면 영문학도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근데 난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비전공자도 한번 기회를 드려야죠. 한번 기회 주시고 네. 일단 답을 맞히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한영사전 한영사전. 신! 어? 신! 신. 이제 정답 나오겠지. 영문학도인데. 자!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임스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제임스라고 불렀어요. 예, 아 누가? 근데 아. 공식적인 이름을 모르겠네. 자, 영어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전 영어는 꼬부라진 글씨와 말소리 그뿐 외계어와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영어에 대한 개념이 거의 전무했던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언더우드와 함께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해 처음으로 사전화시킨 사람은요. 바로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었습니다. 뭐야? 제임스 맞췄잖아. 1888년 한국을 찾은 게일은요, 생애 절반이 넘는 40여 년의 세월을 한국에서 보내며 한국명 기일이라는 대한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살았는데요. 게일은 교인이었던 청년 이창직을 만나 한국어를 배우면서 누구나 배우기 쉬운 한글의 우수성에 감탄. 이 아름다운 조선어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한영사전이 꼭 필요하겠어. 자, 언더우드와 함께 열정적으로 한글을 연구한 끝에 1890년 최초의 한영사전인 한영자전을 편찬. 그리고 1897년에는 기존 한영자전보다 4배나 더 많은 약 3만 5천 개의 어휘를 수록한 한영사전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항상 처음이 어려운 거잖아요. 처음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아니, 그리고 소설 번역하는 건 내가 아는 스토리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그래. 사전은 솔직히 엄두가 나요. 어감도 다르고. 자, 이렇게 어학적으로 뛰어났던 게일은요, 우리문학과 구비문학 작품집인 한국 민담집 등을 영문판으로 발간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했습니다.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된 데는 저런 분들의 기여가 있었던 거네요. 시작인 거죠.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정말 감사하네. 우리 역사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됐던 한국학 연구의 선구자 게일. 그는 직접 한국인들과 부대껴 생활하며 한국의 언어와 관습을 온몸으로 배웠다는데요. 그는 한국을 떠나기 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언제까지나 내 마음의 한국을. 과거 먹을 것이 없었던 제주도. 지금이야 제주에선 나 제주 사람인데 제주에선 집마다 귤나무 키우냐고 묻던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일단 우리 집에 귤나무가 있긴 해. 진짜 라고 할 정도로 흔한 귤의 섬이 되었지만요. 과거 제주에서 재래종 감귤은 그저 왕에게나 진상하던 것 또한 수확량도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많긴 하더라. 진짜로. 아무 일도 안 해도 노지귤이라고 하죠. 그냥 심어 놓으면 막 자라고 막 열린대요. 알아서? 예. 그렇게 제주도 땅이랑 아주 찰떡으로 잘 붙는 귤이 네. 누군가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시작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주를 귤의 섬으로 만든 건 두 기자님도 아는 분입니다. 1898년 조선 땅을 밟은 프랑스 선교사 에밀 타케. 한국의 구상나무임을 알린 분도 바로 에밀 신부님이셨습니다. 아, 그때 그래서 제가 구면이라고 한 겁니다. 아. 그는 해외에서 선교 중인 포리 신부를 통해서 온주 밀감 14그루를 조선에 들여왔습니다. 이 밀감은 제주도에서도 잘 자라잖아. 아니, 농민들에게도 키워보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에밀 신부가 들여온 온주 밀감이 바로 지금 우리가 먹는 귤. 온주 밀감은 무럭무럭 제주에서 자라났고요. 이에 에밀 신부는 서귀포 농민에게도 분양, 이 밀감 과수원들이 생겨나며 제주도에서 밀감 산업의 초석을 다진 건데요. 귤 하면 제주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분의 14그루가 시작입니다. 시작이요. 와. 자, 에밀 신부님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식물 주권을 찾아준 분이기도 합니다. 에밀 신부님은 제주도에서만 무려 7천여 점의 식물을 채집, 한국 식물 분류학, 특히 제주도 식물학 연구에 이정표를 남기셨는데요. 특히 이 중엔 그의 이름 타케, 이 학명이 붙여진 섬잔대, 뽕잎피나무, 한라, 부추 등 우리 토종 식물도 수십 가지나 됩니다. 뭐. 누가 강제로 시키지도 않았건만 그가 이렇게 제주에 귤을 전파하고 식물들을 찾아낸 이유는 하나, 제주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가난한 제주를 위해 직접 땅을 사 논 농사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식물 채집으로 받은 보상금을 다시 농민분들을 위해 썼다고 하는데요. 이야.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땅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연구한 거네요. 정말 제주도를 사랑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귤의 섬 제주가 있게 한 에밀 신부. 그가 뿌린 씨앗들은 지금도 제주를 향긋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